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의 연장선인데요. 소금과 부신의 관계,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질병들과 치료하는 것, 이 Salt Your Way to Health의 제7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7장 중에 일부분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의 역사에서 소금은 정말 중요한 필수 자원이었고, 이 필수 자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구의 전쟁은 끊임없는 전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소금이 귀한 시절에는 소금이 곧 부의 상징이었고 부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금이 곧 부의 상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발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저는 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이고, 병원에서는 링거로 제일 중요하게 매일 쓰고 있는 물질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타민이나 다른 건강식품들은 많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금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연구되지 않았고 잘 모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매일 이렇게 먹는 소금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고 여기에 대한 비밀도 잘 모른다라는 것은 우리의 과학이 뭔가 좀 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금에 대한 발전, 소금에 대한 연구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소금을 가공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을 안 먹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쁜 것은 없애고 꼭 좋은 성분들만 구성을 해서 우리가 섭취는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왜?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해서 일정하게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내고 또 그것을 처리하고 정말 좋게 가공해서 먹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죠. 저는 소금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 이 의학과 인류의 건강은 절대로 새로운 좋은 전환점을 맞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사람 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저는 믿고 있는 게 소금에 대한 연구와 질 좋은 소금에 대한 만듦, 생산하는 방식, 그런 것도 물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소금의 구조를 변경시키고 소금의 미네랄을 가공하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 몸에 더 좋은 소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금을 만들어내서 매일 우리의 밥상에서 먹는다면 인류의 건강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당연히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할 것입니다. 7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입니다. 소금과 부신, 어드리널 글랜즈라고 하네요. 소금과 부신, 인트로덕션입니다. 부신은 중앙 부근, 등 중앙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장의 윗부분에 있는 작은 분비기관이다. 부신에는 두 개의 주요층이 있는데 그것은 부신 피질과 부신 수질이다. 부신은 투쟁 도피 반응의 분비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부신은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운동을 준비시킨다. 휴식 상태에서 부신은 적절한 에너지 수준,
혈당 조절, 혈압 조절, 근육 강화 등을 포함해서 아래와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 많은 역할을 한다. 여기서 투쟁 도피 반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에서 강도를 만났을 때 뭔가 신체는 반응하게 되죠.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도망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 아주 극도의 어떤 흥분된 상태나 긴장 상태를 만들어서 우리 몸이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몸의 준비 반응은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신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소금이 결핍되거나 미네랄이 결핍된 식단으로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에는 부신피로 또는 부신피로 증후군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부신피로로 이어진다. 부신피로는 실험실 테스트 그리고 사람들의 증상을 확인하면 낮은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예로 피곤한 증상을 보인다. 부신피로는 오늘날의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유행하는 문제이다. 부신피로는 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면역체계, 암, 갑상선 질환, 비만, 관절염, 섬유조직염, 만성피로증후군, 자가면역질환 및 기타 많은 만성질환을 초래한다. 소금이 결핍되거나 미네랄이 결핍된 식단으로 부신의 기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저염식을 하면 부신의 기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리고 부신 피로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질환은 거의 대부분의 대사질환은 이렇게 비롯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 저염식을 계속 주장하다 보면 우리는 이러한 질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소금을 잘 가려 먹으면 이러한 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 거죠. 부신은 체내의 염분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 부분은 RAAS 시스템을 공부를 했습니다. 적당한 양의 건강한 소금은 부신이 최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계속 저염식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정제된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미네랄이 고갈되고 궁극적으로 부신피로가 발생한다. 부신피로는 면역체계 장애와 자주 관련된다. 면역체계 장애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다. 첫째, 우리 식단에서 정제되지 않은 소금의 부족. 자연염을 먹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식단에서 정제된 소금의 과다한 사용. 이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제된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미네랄이 고갈되고 궁극적으로 부신피로가 발생한다. 정제된 소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NaCl에다가 순수한 NaCl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 NaCl에 뭐가 첨가되냐면 각종 MSG가 첨가가 되고 각종 케미컬 이 보존제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때로는 일전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때로는 보존제로서 아주 좋지 않은 페로시안화 나트륨이라는 소금을 굳지 않게 하고 잘 흐르게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약 2% 정도가 추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거부 반응을 보이니까 이것을 해독해서 씻어내려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비드 박사는 정제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해독 효소를 만들어야 되고 물과 미네랄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제 반복이 되고 오히려 이 정제염을 먹는 것이 부신피로의 하나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소금이 부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신의 생리적 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부신 피질은 부신의 바깥 부분이다. 부신 피질에서는 혈당, 혈압, 물과 소금의 배분, 근육의 힘과 에너지를 포함한 신체의 기본적인 필수 기능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많은 호르몬을 생산한다.
그림에는 부신의 여러 부분들을 보여준다. 호르몬을 많이 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이는 것이 신장이 되고, 요 신장 위에 붙어 있는 요것이 부신이 되고, 요 부신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하면 바깥은 부신 피질이 되고, 이쪽 안쪽 부분은 부신 수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부신의 피질은 요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고, 많은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죠. 여기서 우리가 알도스테론은 소금을 재흡수하기 위한 호르몬이라는 것을 이전 시간 역시 RAS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부신 수질에서는 이런 호르몬들을 분비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네요. 부신의 생체적 기능, 부신의 생체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신 피질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은 코르티손, DHEA,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프레그네놀론 등 그리고 알도스테론 등이다. 발음하기도 힘드네. 이러한 호르몬들은 모두 신체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ACTH는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으로 뇌하 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며, ACTH는 이러한 호르몬들을 자극한다. ACTH는 또한 부신 피질의 안에 있는 부신 수질을 자극한다. 부신의 이 부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하나는 에피네프린이다. 에피네프린은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킨다. 그것은 몸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신체의 활성화가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 공황 발작과 혈압 상승을 일으키는 불안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요즘 현대의 정신병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도 역시 호르몬의 비정상적인 초래를 통해서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성적인 신체 스트레스는 부신 피로를 초래할 것이다. 부신 피로는 부신 호르몬, 특히 부신 피질 호르몬의 수치가 감소할 때 발생한다. 부신 피로 상태에서 느끼는 증상은 피로, 저혈압, 머리가 혼미하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브레인 포그라고 썼네요. 운동불능, 근육통과 통증, 관절통, 탈모, 갑상선 문제, 습진 등이다. 더욱이 갑상선은 부신 피로가 존재할 때 종종 기능을 상실한다. 현대의 질병들이 거의 다 대부분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갑상선 문제도 심각하고, 그래서 부신과 관계된 질환이 굉장히 많네요. 부신 피로 치료는 자연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의 사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부신 피로는 영양 보충 없이는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없다. 영양도 함께 보충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부신이 체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금과 미네랄 섭취가 필수적이다. 정제된 소금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결국 부신 질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네랄이 부족한 정제된 소금은 가장 효율적인 부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지 않는다. 더욱이 정제된 소금의 사용은 부신 피로의 원인이 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지속적인 사용은 신체가 부신 피로를 극복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정제된 소금이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첨가되면서 부신 피로가 오늘날 유행병처럼 발생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더 이상 설명해 드릴 게 없습니다. 콕 집어서 다 이야기를 해놨네요. 가공식품에 정제된 소금이 거의 다 사용이 되죠.
안 좋은 케미칼 그 보존제들과 케미칼 MSG들과 이러고도 병이 안 난다. 국민 건강을 담보로 정말 나쁜 일이죠. 반면 정제되지 않은 소금은 쉽게 흡수할 수 있는 나트륨과 칼륨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염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체 기능에 필수적인 80가지가 넘는 다른 미네랄을 포함한다. 다양한 미네랄을 포함한다. 정제염에 들어있지 않는 마그네슘이 천연염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부신의 최적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는 적절한 마그네슘 섭취가 필요하다. 마그네슘 결핍은 우리 인구의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는데 부분적으로 정제된 소금의 사용 때문에 발생한다.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마그네슘은 자연의 이완제이다. 그것은 신체의 염증 부위를 진정시키고 부신 호르몬의 생산에 필수적인 보조인자이다. 자, 이제 이 사례 두 개를 살펴볼 텐데, 제가 사례 두 개는 여기 이 책에서 있는 사례입니다. 어떻게 데이비드 박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증상이 여기에 속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5살에 주디는 5년 동안 섬유근육통으로 고생했다. 주디는 섬유근육통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운동을 하면 더 아파서 운동을 못해요. 나는 피곤하게 일어나서 80세가 된 것처럼 하루를 안개 속에서 보낸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주디를 처음 봤을 때 그녀는 매우 창백했고 눈 밑에 블랙서클이 있었다. 우리는 다크서클이라고 하죠. 또한 그녀의 혀는 두껍고 코팅되어 있었고 그녀는 매우 얇은 손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미네랄과 소금 결핍의 징후이다. 주디는 또한 누웠다가 일어서면 혈압이 10 가까이 떨어지는 기립성의 저혈압을 가지고 있었다. 일어서면 혈압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낮아지는 저혈압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많은 증상들과 관계된 혈압 저하는 부신 피로와 관련이 있음을 가리킨다. 주디는 또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뿐만 아니라 많은 부신 호르몬 그리고 소금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디는 천연 생물학적 호르몬을 포함한 총체적인 치료 계획을 받게 되었다. 또한 주디는 천일염과 영양이 고르고 적절한 양의 물로 구성된 식단을 구성했고 그녀는 빠르게 호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주디는 나는 며칠 만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늙고 아픈 것처럼 느껴지던 것들이 몇 주 만에 회복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사례 2번을 보겠습니다. 제키의 경우입니다. 45세의 피트니스 강사인 제키는 7년 동안 부신 피로로 고생했다. 저는 매일 운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고객들과 함께 훈련도 할 수가 없어요. 힘을 너무 많이 쓰면 회복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나는 늙은 기분입니다. 라고 말했다. 제키는 많은 의사들과 상담했고 섬유근육통, 만성 피로증후군을 진단받았다.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에 시달렸다. 내가 처음 제키를 봤을 때 그녀는 매우 낮은 혈압과 약한 근육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식단에 소금을 사용했는지 제키에게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절대 아닙니다. 나는 소금을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지요. 나는 제키의 혈액과 머리카락 검사를 근거로 낮은 미네랄과 낮은 전해질 농도를 확인했다. 천일염, 미네랄, 부신을 돕는 식이요법을 하자 그녀는 즉시 좋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나는 천천히 운동을 시작했고 피트니스 일을 시작했습니다. 소금이 건강을 회복하는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소금을 먹어요? 뭐, 아닙니다. 나 좋은 거 먹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소금이 가장 큰 부분이다. 건강을 회복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맛을 참을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정말 좋아요. 사실 더 건강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제키는 그 후 4개월 만에 병에서 완전히 회복했으며 현재 그녀의 고객들과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싱겁게 먹는다. 그게 고급스러운 줄 알고 좀 짠 걸 주면 이 맛을 견디지 오히려 못합니다. 아, 짜다. 싱거운 사람들이죠. 사례 2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례 2개 중에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되는 거죠. 부신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제된 소금을 먹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 질 좋은 소금을 먹어야 한다.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이야기한 주겸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에 1,000원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1,000원. 구해 주겸을 쓰십시오. 하루에 1,000원을 투자하면 한 달이면 한 3만원 정도가 되네요. 비싸다고 주겸을 잘 이용하지 않는 분도 계신데, 하루로 쪼개면 하루 1,000원 정도면 충분하게 이 구해주겸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컵을 하나 준비를 해서 물을 약 200ml, 우유를 마시는 양 정도 되겠죠. 여기에 약 3분의 1 티스푼의 구해주겸을 녹입니다. 3분의 1 티스푼의 주겸을 녹여서 하루에 석 잔에서 5잔 정도를 마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주겸을 녹이면 유황 특유의 냄새가 나죠. 그런 냄새를 좀 싫어하는 분들은 녹여 놓았다가 냄새가 사라진 이후에 마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소금과 물을 섭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소금과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전해질이죠.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 한 달 정도, 여름 같으면 요즘 탈수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탈수도 예방되고 좋겠죠. 이렇게 해서 몸의 변화를 한 달만 지켜보십시오. 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앞에 소개해드린 그러한 필요한 증상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한 달만 지켜보시고, 이거 한다고 뭐 금방 뭐 내 몸에 위협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주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소금에 민감하고 그동안 저염식을 한 그 고혈압 환자들, 그리고 만성 신부전이 있는 분들, 그리고 몸에 부정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시작을 할 때 적은 양을 시작을 해서 조금씩 양을 늘려서 몸에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정이 있는 사람들은 세포가 붓는 건데, 소금기가 없으면 몸의 세포가 붓습니다. 물이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라면을 먹고 자면 몸이, 얼굴이 붓는다. 그 비정상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라면에다가 주겸을 더 먹고 자는데도 안 붓습니다. 안 붓는 게 정상인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금을 너무 안 먹어서 소금을 처리하는 기전이 잘 안 되는 경우, 얼굴이 붓기도 하고, 또 이 질 좋은 소금 안에는 칼륨이라는 게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칼륨은 또 나트륨의 배설을 촉진시켜 줍니다. 그래서 칼륨이 들어있는 소금을 먹으면 남는 나트륨은 소변을 통해서 잘 빠져나가게 되어서 부정을 유발하지를 않습니다. 반응이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부정은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무조건 소금을 줄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그런데 부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금을 적절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돌아옵니다. 부정이 정상이 동반되는 것은 아직 이 정도까지 가지 않은 15전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부정에는 부으면 소금의 양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계속 몸에서 소금을 적응시키면 언젠가는 부정이 싹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과 물을 이렇게 적당하게 섭취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이 부정을 방지하고 신부전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만성 신부전 환자는 이렇게 섭취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하면서 천천히 섭취를 하고 또 양을 아주 적은 양부터 하루에 한 잔이면 한 잔 먹어서 이상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서 몸이 적응을 하면 됩니다. 워낙 소금을 안 먹다 보니까 몸에서 이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부정이 생기거나 일시적인 혈압에 대한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는 기간이 이런 사람일 경우에는 반드시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나머지 나는 소변 보는데 이상도 없고 또 괜찮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 이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고, 40대 50대 중년을 넘어가면 소변에 잔뇨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소금을 잘 먹으면 잔뇨감이나 단백뇨 이런 것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반응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경험이 최우선입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